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동제약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돈이 되는 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주주분들이, 특히 이 일동제약 주주분들이 최근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왜 그러죠? 바로 얼마 전에 점 하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실망 매물을 던지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을 갖고 홀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왜 지금 이 일동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세력이 왜 빠져나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한가가 왜 나왔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한가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본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 그것도 2차 보류 결정이 났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면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흔히 N자형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 N자형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항상 왜 하한가나 혹은 급락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제가 한번 차트 분석을 시작을 할 건데, 우선 가장 먼저 언급드릴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력의 매집이 풀리지 않았다는 이 시그널을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 빨간 선이죠. 점 하한가가 나왔을 때 세력의 매집이 원래 경우는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이게 세력이 투매를 한 거면 이 OBV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하한가기 때문이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일동제약은 여전히 하한가를 최근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력의 매집은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 세력의 매집량이 어떻게 됐죠? 요거 지워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히 보시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세력에 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지? 이런 안 좋은 악재 뉴스가 터졌는데도 왜 매집을 하고 있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으셨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상의 전환이 가야 되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세력이 매집을 풀지 않고, 즉 세력이 악재 뉴스에 투매를 하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뭐예요? 2차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 사례에서, 일동제약의 지난 사례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이 되었었다. 자,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마 이때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같은 코로나 치료제 테마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던 이 시기에 자세히 보시면 급등과 급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보유를 하고 있던 주주분들이 거의 계속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이런 기간을 보내셨는데, 이때 제가 딱 한 가지 뭐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홀딩을 해나가기 위해선, 즉 멘탈을 잡으면서 홀딩을 해나가기 위해선 뭐냐? 세력의 이 매집만 체크를 하면 된다. 즉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이 뭐냐?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주가가 중간중간 급락이 나오든 아니면 하한가가 나오든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세력의 매집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특성상 아주 민감한 몇몇 뉴스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한가나 10% 이상의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자, 일동제약도 점 하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여전히 세력의 이 매집은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손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망 매물을 던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매도를 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여전히 홀딩을 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단계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패닉에 빠지고 진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언제다? 바로 이 OBV가 급락이 나오는 날, 이때가 진짜 뭐예요? 세력이 투매를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패닉에 빠질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이 RSI 지표예요. 제가 이 RSI 보조지표는 요 파란 선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바로 여기에 RSI 지표상 우리가 바닥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이 표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점이라고 부르는 즉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죠.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이 작게 나오는 매도 시그널은 앞에 뭐라고 붙여야 돼요? 가짜 매도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즉 뭐냐, 가짜 매도 시그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었냐? 자, 이전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마 단번에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텐데, 이때도 2021년도에도 정확히 바닥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이때는 이제 두 차례 나왔었는데 바닥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가짜 매도 시그널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이후에 나오는 이 급등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홀딩을 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후의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가짜 시그널 이후에 진짜 매도 시그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 진짜 고점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 매도를 해도 단타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똥제약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서도 우리가 매도를 전부 다 하지 않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가야 되냐?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OBV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즉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좀 더 홀딩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동제약도 지금 당장은 점 하한가를 기록하고 악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포와 그 다음에 패닉 또는 이 실망 매물을 언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대전제 세력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한, 그리고 하한가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절대 이런 단기적인 하락에 내가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바로 뭐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자, 이 241선과 121선 사이, 요 사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전문용어로 마틴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틴존이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인의 집중적인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 바로 이 마틴존이다. 자, 이 마틴존에 다시 한번 이 주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HLB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떤 식으로 급락이 나왔었냐? 자, 보여드릴게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때였어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때 당시에 HLB도 임상 실패에 대한 이 소문이 돌면서 단 하루 만에 하한가를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에 여기서 실망 매물을 던지신 분들은 전부 다 손절이 나갔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왜 홀딩을 했어야 되냐? 주가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홀딩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세력의 매집량과 함께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이 매도 시그널 때 물량을 정리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일동제약 주주분들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동제약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제약바이오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예로 들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셨던 게 뭐냐면, 나도 이 두 가지 보조지표를 직접 설정을 해서, 즉 요 화면 구성으로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래야 내가 잘못된 구간에, 요런 구간에 손절이 나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정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도 알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설정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다 보니까 제가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따로 내서 뭘 만들었냐? 바로 이 보조지표 설명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정말 수십 개 이 증권사가 있는데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증권사별로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편하게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전부 다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이게 각각의 주주분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모바일로는 어떻게 추가를 하는 건지,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또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건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바로 이게 제가 직접 만든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인데, 여기 보시면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만 따라가시면 된다.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건데, 예시로 이제 화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중간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쓰는 증권사 이제 HTS예요. 이또 보시면 RSI 그리고 이 위에 OBV도 있는데, RSI를 설정할 때 어떤 수치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설정 값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 다른 증권사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들이 있을 텐데 어떤 증권사든지 OBV나 RSI에 기본 설정이 있어요. 기본 세팅이 있는데 이대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나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OBV와 RSI랑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의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설명서에 적어놓은 이 설정값대로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직접 배운, 이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계신 이 설정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증권사의 기본 세팅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만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진짜 고점을 나타내는 이 매도 시그널이 어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사진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만 따라하면서 평생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항상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듯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 자료 공유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일동제약으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종가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승, 횡보, 하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주가가 흐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도 아니고 시장을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에는 100%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주가 흐름이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를 결정하실 수 있게 제가 이 예상도를 전부 다 이미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의 기법이다. 그리고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지만, 국내에서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개미,
그리고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대로 매매를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오는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동제약의 시나리오는 아니고 제가 이전에 드렸던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인데, 이때가 이제 4월 15일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주가가 흐르든지 제가 1번 시나리오대로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매수가와 매도가를 잡고,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가 나오게 되면 1차와 2차 어떻게 분할 매매를 할지, 그 다음에 3번대로 지금의 일동제약처럼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물타기나 신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가격까지 짚어드리면서 이 시나리오 자료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동제약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만들어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대로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방향으로는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새로 업데이트한 이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010-581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변에 일동제약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만 이 시나리오 자료 받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이 자료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 이 단톡방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종목들, 제가 일주일에 여러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업데이트한 이 시나리오 자료를 제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일동제약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설명도 제가 코멘트도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리고 이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해드리는 게 있죠. 이 단톡방에서 그 달에 혹은 그 시기에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세력주가 보통 그 달에 급등이 크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미 저점을 찍을 대로, 바닥을 찍을 대로 찍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내기 좋은 이런 종목들만 제가 이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수익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세력주, 이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5816-4556으로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